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의 신 스카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하나 시티즌과 울산 HD의 맞대결이다. 대전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공격과 수비를 두루 보강하며 전력 강화를 이뤄냈다. 핵심 미드필더 밥신을 완전 영입하여 중원의 안정감을 유지한 데 이어 울산에서 주민규를 데려오며 최전방 결정력을 높였다. 또한 나고야에서 하창래를 영입해 수비진을 강화하고 포항에서 정재희를 데려오며 측면 공격 옵션까지 확충.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전은 공수 밸런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포항보다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규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기대된다. 울산은 마테우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부진했던 용병 자원을 정리하고 주민규와 에스카 아타루 등 몇몇 주요 선수들이 팀을 떠났지만 측면 보강을 위해 마티아스 레카바를 영입했고 강상우와 윤종규를 데려오며 양쪽 풀백 포지션의 질을 높였습니다. 비록 이적 시장에서 일부 핵심 선수들이 이탈했지만 여전히 K리그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단기간 내에 메울 수 있을지가 시즌 초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이 개막전에서 포항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며 울산은 홈에서 안양에 0대1로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기본 전력과 복귀 변수에서 울산이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개막전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극명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대전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의 2대1 승리와 2.5오버를 예상한다. 두 번째는 전북 현대와 광주FC의 대결이다. 전북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거스 포엣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며 팀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콤파뇨를 영입하여 공격력을 한층 강화하였고 골키퍼 송범근과 레프트백 최우진을 추가하여 스쿼드의 균형을 맞췄다. 전북은 지난 시즌보다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조직력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 감독 체제에서도 빠르게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전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면서 경기 운영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는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의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헤이스를 영입했지만 핵심 미드필더 정호연이 미네소타로 이적하며 중원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자원이 빠진 만큼 중원에서의 점유율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빠른 공격 전환 패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주력 선수들의 부상과 결장으로 인해 스쿼드 뎁스가 얇아진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 최근의 좋은 흐름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의 1대0 또는 2대0 승리, 2.5언더를 예상한다. 세 번째는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이다. 강원FC는 지난 시즌 돌풍을 이끌었던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전력 손실이 상당했다.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민혁이 토트넘으로 떠났고 수비의 중심이었던 주장 김영빈이 전북으로 이적하면서 수비 조직력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비해 윤일록과 마리오를 영입하며 공격진 보강을 시도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의 깊이는 이전 시즌보다 약화된 모습. 또한 지난 시즌 강원의 돌풍을 이끌었던 윤정환 감독이 인천으로 떠났고 새로운 체제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포항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정재희와 민상기가 팀을 떠나며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브라질 출신 윙포워드 주닝요와 수비수 김범수를 영입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해 경쟁력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막전에서 대전에 0대3으로 완패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고
주중 조오르다룰과의 태국 원정 경기에서도 2대5로 패배하며 실점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16강 진출을 위해 주력 자원들을 상당수 활용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커진 점도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이랜드와 충남 아산의 경기이다. 서울이랜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핵심 용병 브루노를 내보내면서 공격진을 완전히 재편하였고 에울레르, 페드린요, 아이데이를 영입하여 공격을 모두 외국인 선수들에게 맡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K리그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조직력 측면에서도 초반에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격진이 전면 교체된 만큼 시즌 초반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 아산은 배성재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핵심 용병 주닝요가 포항으로 이적하며 공격진의 공백이 생겼지만 손준호, 케빈 멘데스, 아담 등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집중했다. 충남 아산은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팀이며 이번 시즌을 앞두고 공격력 강화를 위해 용병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를 마쳤다. 이러한 변화가 실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전반적인 스쿼드 밸런스와 조직력 유지 측면에서는 서울이랜드보다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충남 아산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충남 아산의 2대1 승리를 예측한다.